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용 쇼크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웨이모가 테슬라의 경쟁자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웨이모가 진짜 경쟁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경쟁자가 누구인지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자회장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23%나 하락을 하면서 2만 1000선을 내어주었어 2만 650선까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뚝 떨어지고 유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건 나스닥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국채금리 하락이나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경기의 하락세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8월 달로 바뀌면서 8월 1일에 7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준 파월 의장 역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주 수요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GDP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자, 무려 3%라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었었어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좋은 모습을 보이자 미 연준 파월 의장은 9월달 금리 인하 결정을 아직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FOMC 회의 이전에는 60%대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무려 39%로 하락을 해버렸었습니다. 금리 인하 횟수 역시 연내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금요일장 발표가 되었던 미국 고용보고서는 굉장히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게 7월달 수치가 나왔는데 7만 3천 건밖에 나오지 않아 버렸어요. 예측치가 10만 6천 건이었는데, 자, 이것을 대폭 하회를 했고, 최근에 이렇게 10만 건 이하로 나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6월달 수치였어요. 실제로 6월달 비농업 고용지수는 7월 3일에 발표되었던 게 14만 7천 건이나 되었는데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였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이번에 7월달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14만 7천 건이 거의 90%가 날라간 14,000건으로 수정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래프도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그래프 폭이 막대가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90%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거면 왜 이렇게 매달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의도된 하락일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를 위한 포석일까요? 상당히 의심스러운 통계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90%의 오차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점을 트럼프 역시 거론을 하고 있어요. 현재 고용 지표를 만들고 있는 건 노동통계국 국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수치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 국장의 이름은 에리카 맥앤타퍼라고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라고 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변화의 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트럼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고용통계국 국장이 전격 해임이 되었고, 자, 한술 더 떠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비난을 다시 한번 가했습니다. 이게 무려 세 번째 비난이에요. 금리 장난을 치는 인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 경제는 연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체제 아래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월 원장에 대해서는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러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걸 보면 역시나 9월달 금리 인하 확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연준 파월 의장 역시 관심 있어 하는 이 고용 지표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자,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고용지표 발표 전에는 39%대였는데 90%대까지 급등세를 보여주었어요. 단 하루 만에 자, 이렇게 뒤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기대감도 두 차례에서 지금 세 차례까지나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 이번 8월달 증시가 쉬어간다라고 하면 9월 17일부터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올 가을은 그래도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월달 고비를 잘 넘길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관건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급진적인 관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는 3주 전에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8월 1일까지 연장을 시켰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가 8월 1일이었고요. 8월 1일이 오기 전에
일본, EU, 한국 순으로 협정을 체결했었죠. 관세를 뭐 25%, 30%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15%까지 인하를 하면서 그래도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의 협정 체결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8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과도 사전에 협의가 필요했겠지만 협의가 안 된 국가들이 있어요. 일단 핵심 교역국 18개국 가운데 3분의 2와는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서한이나 행정명령을 받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행정명령을 받게 되면 이게 진짜 문제임을 깨닫고 아마 나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의 관세는 굉장히 높아요. 인도하고도 무역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인도는 25%, 대만 20%, 남아공 30%의 관세율이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브라질은 무려 50%예요. 그리고 오늘 증시에 충격을 주었던 건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중국과의 무역도 많지만 캐나다와 멕시코하고도 무역 거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캐나다의 관세를 25%에서 35%까지 인상을 해버렸어요. 자, 이러면서 고용 쇼크와 함께 증시가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좀 컸어요. 자, 그렇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애플은 2.5% 빠졌고 아마존은 무려 8.27%나 빠졌어요. 자, 이렇게 많이 빠질 만한 실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애플은 이번 2분기 실적 어닝 비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팀 쿡 CEO 역시 어떤 기준으로 봐도 매우 뛰어난 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매출액 성장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향후 관세를 우려해서 신제품인 아이폰 16을 빨리 더 많이 구매를 했다라고 해요. 자, 실제로 아이폰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13%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이패드라든지 와치라든지 에어팟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줄었어요. 아이폰의 매출 성장이 애플의 전체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서비스도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을 했어요. 애플의 순이익이 23빌리언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28빌리언 수준인데 서비스 매출액은 대부분 그 마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서비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흡사한 수준이에요. 애플의 이 핸드폰 시장 장악 그리고 그에 따른 이 플랫폼 장악이 얼마나 높은 수익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30%대고 어제 말씀드렸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를 넘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간의 이익률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매출액 성장은 좀 더딘 편입니다만 어쨌든 그 실적 안정성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애플은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2%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금일이 하락한 이유는 역시나 고용지표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들고요. 자, 아마존이 무려 8%나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하락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보다는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보더라도 매출액과 EPS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앤디 제시 CEO 역시 관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출과 순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마존 역시 어닝 비트를 기록을 했고 자, 아마존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른 클라우드 AI 서비스가 되겠죠. AWS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성장 17% 로서 전체 매출액 성장 13%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괜찮은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매출액 성장을 이어갈 모습인데요. 일단 AWS가 중요합니다. 아마존의 영업이익은 19빌리언 수준이고 이 중에 거의 뭐 60% 가까이가 AWS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존의 AWS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은 9빌리언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AI 사업이 아마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주가가 8%대나 하락을 한 건 이 AWS의 성장률이 좀 경쟁사에 비해 뒤처진다라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AWS 17%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는데 구글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2%나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39% 성장, 구글 클라우드 32% 성장을 했는데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는 17%밖에 성장을 못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닝 비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 떨어진 이유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는 기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아마존 AWS의 3분의 1 수준의 매출액이에요. 아마존은 이미 30빌리언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1위 사업체로서 기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전체 가이던스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어요. 오늘 8%까지 떨어지기엔 너무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테슬라는 300불대를 잘 지켜내고 있어요. 오늘 1.83% 하락한 302불대로 마감을 했지만, 자,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의 모습이 지금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지난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200불대를 계속 잘 지켜내는 모습이었죠. 4번이나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마지막 4차례 도전에서 급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도 4번 정도 지금 지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300불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좋은 호재와 함께 반등세, 특히 9월달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테슬라는 4분기부터 모델 Y의 변형, 6인승과 저가형 모델과 함께 로보택시 네트워크도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아무래도 올해 4분기가 좀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이를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 지역부터 로보택시 또 시작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 영역이 오스틴 지역보다 18배나 넓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에 더불어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미국인 절반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미국 내 다양한 도시에 로보택시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출시를 위한 안전운전자들을 계속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휴스턴, 플로리다, 뉴욕, 네바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많이 있어요. 자, 운영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운영자를 넘어서 우버를 이용하고 있는 드라이버까지 아마 테슬라가 잠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진짜 타겟은 웨이모가 아니라 우버인 것 같아요. 자, 웨이모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안전운전자가 동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마다 규제가 있죠. 그래서 규제가 있는 곳에선 지금 운전석이나 보조석에 지금 안전운전자를 탑승을 시키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제 우버가 떠오르는 거죠. 우버는 유인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우버의 운전자 역시 테슬라 로보택시 드라이버로 사업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버의 드라이버들이 우버를 이탈하고 테슬라로 합류를 한다라고 하면 우버에게 굉장한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오마르 홀마스 카탈로그 님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에서 로보택시를 지금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팔로알토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니까 69불이었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우버의 최저가는 80불대 수준입니다. 우버보다 싸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차님이 현재 뭐 거의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오스틴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지금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 자, 9번 정도 이렇게 탔다라고 해요. 여기에 9번 탔을 때마다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용료가 우버의 거의 50%에서 60%대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버의 시장은 우버의 그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우버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우버의 운전자들이 테슬라 네트워크로 편입이 될 수 있어요. 테슬라 차량을 사가지고 일단 스스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유지를 하다가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차량을 더 사든지 아니면 뭐 구독을 하든지 해서 우버의 사업자들이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자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우버의 시장을 잠식을 하게 되면 윈윈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우버 운전자들은 더욱더 많은 테슬라를 사려고 할 것이고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편입이 되려면 FSD를 구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테슬라는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그 증가뿐만 아니라 FSD 구독 증가까지 꾀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다만 테슬라 주가만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기차의 시대가 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미국의 포드사, 그 포드사의 CEO가 최근에 샤오미 SU7을 타봤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도 아니고 이 차를 타보니까 다시는 원래 차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상품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한마디로 알 수가 있죠. 현재 세계 전기차의 70%가 중국산이라고 해요.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가 연간 100만 대씩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중국 차량의 비용과 품질이 서구의 그 어떤 차량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이 경쟁에서 진다면 포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전기차 시대까지는 이미 왔고 이 시대를 넘어서서 자율주행차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한 기업은 코닥과 노키아처럼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정말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에 지금 가장 선두에 있는 건 테슬라가 맞아요. 최근 3개월간의 주가 등락률을 보면 엔비디아, 브로드콤, AMD 등 AI 인프라 하드웨어가 지금 최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테슬라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역시 엔비디아 모먼트가 올 거예요. 그간 AI 투자에 정말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왔고 그 결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에만 반영이 안 된 것 뿐이에요.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 주가의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 행진을 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